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한 만큼 오늘 양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방 압력을 살짝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0.37%의 낙폭, 코스닥은 0.07% 낙폭으로 소폭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 지수가 박스권 상단,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박스권 내에서도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이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오면서 92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인데 최근에 악재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이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원가량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1212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현선물 함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살짝 밀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장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20년 이후에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6% 오르는 등 여러 기술주들 그동안 굉장히 투심이 부진했던 이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증시가 특히 미국 쪽으로 봤을 때 한두 달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월가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증시는 상승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오늘 기대를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아침에 갭상승 약간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느 정도 단기 저항대 구간은 있는 구간이죠.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을 한 시가 자체가 61선 살짝 아래에서 이 61선 저항대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시장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 1월달, 2월달에 비해서는 단기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에 왔으니까요. 수급적인 부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크지 않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환율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환율이 이전에 고점을 찍을 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주 약간 진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금요일장부터 계속해서 코스피 쪽으로 또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환율 외국인 매매 동향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합시다.
네, 또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조건들 그리고 분석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 5월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우리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분석드렸고요. 다만 이제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략주 수익률 리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상승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리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살금살금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뭐 대형주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또 건설 원전 등등등 여러 섹터 테마 쪽에서 움직임이 돌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시장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최근에 이제는 좀 시장보다도 개별 종목들 좀 테마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주 장 초반에 강했죠. 특히나 또 특징적인 모습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전에 올라가던 종목들 이외에도 뭐 신규 상장한 로봇주라든지 기존에 좀 주목을 받지 못하던 로봇주들도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로봇주들의 순환매 속에서 충분히 한 번 더 뭐 급등 시세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고 이전에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쭉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다가 올해 작년 말이었네요. 작년 말부터 추세를 돌리고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바꾼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지만 않게 보신다면 충분히 로봇주들의 상승과 함께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공략주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후에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좋은 로봇 섹터라든지 뭐 모멘텀이 있는 섹터 중에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5,050원 선에서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리뷰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도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는데 자,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 신규 상장들이 따상을 기록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따상에 성공을 하고 또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 네.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주목을 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주에 일단 삼성전자에서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 소식 때문에 로봇이나 메타버스주들이 또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도 이제는 IT나 로봇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로봇 시장 규모는 2026년에 무려 87조 원까지 성장 전망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산업을 합한 것보다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우리 과거의 메타버스주들이 움직였던 흐름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해서 이
메타버스의 신호탄을 알렸죠. 메타버스 섹터에 이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줬다면 그 이후로 선익 시스템과 한빛소프트가 살짝 눌리면서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서 메타버스 테마에서 뭐 대장주는 바뀔 수 있지만 섹터의 흐름은 죽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에서 저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은 어쨌든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지금 쌍봉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스캘핑 내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후속으로 올라오는 다른 종목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니까 뭐 로보로보라든지 기존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의 상승폭보다도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TPC 그리고 신규 상장을 한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메타버스 흐름들도 그랬죠. 처음에 대장격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살짝 쉬어가면서 후속주들이 오히려 대장 교체로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이 섹터의 상승이 쉽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면서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장주 한 종목만 계속 움직였다가 좀 죽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하나하나별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네. 먼저 휴림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증거금 종목이에요. 기업 자체는 실적을 보시더라도 실적이 막 너무 탄탄하다 이렇지는 않죠. 보시면 뭐 적자가 나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로봇이 미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순전히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지금 현재 로봇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 통해서 휴림 로봇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부터 쭉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240선을 재차 돌파하면서 이제는 또 오늘 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하고 오히려 이 저항대를 이전 고점대를 지지 삼아서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도 음봉 상태기는 하지만 네. 추가 하락 대신에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림 로봇은 특히 가상 공간 내에서 또 동작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로봇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PC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 눈에 띄죠. 마찬가지로 올해 초죠. 올해 초에도 상승이 있었다가 어느 정도 낙폭이 있나 했지만 아래쪽에 장기 이평선들 지지 받아주면서 지금 재차 상승세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가 대비해서 지금 좀 빠지고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완전히 죽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PC는 3D 프린트 전략팀이라든지 또 협동 로봇 팀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또 로봇 섹터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유성형 캔들로 눌리면서 어느 정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만 큰 추세를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하고 나서 따상, 오랜만에 따상 종목을 또 보시면서 상승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 공략은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역시도 뭐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미래에 지금의 주가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대신에 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봇주 좀 주목해 볼 만한 로봇주 세 종목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휴림 로봇과 TP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또 가격 메리트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거래일에 신규 상장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조금 관망세가 필요하겠지만 기업 가치는 역시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신사업으로 강조했던 메타버스와 로봇주들 좀 번갈아가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로봇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더 다양한 분석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 오픈 채팅방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 종목 상담 신청 지금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레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가 4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 45,0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나이티드 제약 이렇게 움직임 없는 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네. 보는 종목인데요.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도 과거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또 움직임 나와주고 상승세 강하게 나타나면서 제가 사실 종목명을 딱 들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혹시라도 코로나 치료제 테마가 급상승을 하면서 이 유나이티드 제약을 고점에서 잡으셨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46,000원이 매수가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유나이티드 제약을 46,000원대에서 잡을 자리가 어디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단기 시세가 나왔을 때 충분히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특히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툭툭 잘 올라와요. 하지만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든지 오늘 매주원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개별 악재로 오늘 아침부터 점하한가에 가는 모습들 나왔는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오주만큼 변동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별 이슈가 확실하게 있지 않다면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현재 유나이티드 제약의 흐름처럼 좀 길게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0년이었죠.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 관련해서 쭉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 이후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큰 변동은 아닌데 이제 좀 지나 보면 주가는 빠져 있고 좀 지나 보면 주가는 빠져 있고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요 44,500원 부근에서는 바닥은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죠. 즉 바닥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월봉상 주봉상 조금 더 큰 추세를 보더라도 월봉상 20월선이죠. 이 파란색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중장기적인 데드크로스 한 차례 나타났고요. 보시더라도 아래쪽에 딱히 지지를 할 만한 구간이 많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죠.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 시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본전 부근에서는 좀 매도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44,5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둔 바닥 구간 지켜준다면
이전 흐름처럼 단기 반등 구간, 윗꼬리 다는 구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지금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또 빠른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지 라인 43,500원은 지켜줘야 한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 올라왔을 때는 바로 매도하시고 조금 더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좌절하는 제이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PI 첨단 소재이고요. 매수가 52,500원에 비중 20%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I 필름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4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1월 달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4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한 4만 5천 원 수준까지 살짝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현재가 4만 4,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작년이었죠. 2021년에는 굉장히 네. 상승세 이어가면서 폴더블폰 관련한 모멘텀 확실하게 받아준 그런 종목이었고 또 폴더블폰 대표 관련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IT 섹터들이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 그 와중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주가가 급락하는데 이유가 실적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5만 원대라든지 그런 구간이 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2017년, 2018년 구간에서 형성한 고점 부근입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 지금 한번 고점을 한 번 더 형성하고 2021년에 워낙 폴더블폰 시세가 잘 나오다 보니까 한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이내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서는 이제 주가가 좀 안정될 필요가 있는 가격대가 바로 5만 원대, 6만 원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실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월봉상 20선, 파란색 선 타면서 바닥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가 52,000원이신데 어쨌든 지금 하락하기 이전에 실적 쇼크로 하락을 하기 이전 주가를 보시면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임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바닥만 확인을 하면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2,500원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 비중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52,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2,500원대 현재 이 박스권 구간 55,000원대를 돌파를 재차 한다. 55,000원대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도 다시 한번 월봉상 이전 고점대인 6만 원대까지도 열려는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고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4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차 본전 부근에서 비중 줄이시고 이후 흐름 같은 경우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네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트랙 아이 매수가 6만 170원에 비중 10%인데 상담 꼭 좀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 보일 때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중에서도 약간 부진한 모습이고요. 오늘 44,550원의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작년 9월, 10월 이때쯤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우주항공 섹터는 정말 좋아하는 또 섹터 중에 네. 하나인데 아쉽게도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주항공 테마가 올라갈 때 네.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죠. 2021년에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말이죠.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까지도 좀 적자 전환되면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우주항공 테마 그리고 방산주로서 어느 정도 테마성 이슈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트랙 아이
세트라이 같은 경우도 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초까지 이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완벽한 정배열 형태죠. 장기 이평선이 아래쪽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위쪽에 있는 정배열 상태로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가다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해서는 종목들의 이 이평선들의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역배열로 전환이 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른 우주항공 테마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약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 테마죠. 뭐 섹터 내에서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그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정배열 상태에서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탄탄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트레이아이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이 탄탄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위쪽으로 저항 라인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매수가가 6만 원대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급하게 뭔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5만 원대 이상까지 일단 올라오는 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일단 역배열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만 원대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겠고요. 240선 부근이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만 좀 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긴 장기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다. 비중이 또 10%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종목도 매도를 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빠른 수익 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트레가이 한 번 더 올라온다면 또 이전에 차트 흐름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5만 원대,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 저항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좀 매도 전략 취하시고 약간의 손실이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시고 일단 마찬가지로 저점은 깨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짧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37,500원부터 5만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37,500원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500원 하단 라인 확인해 주셨고요. 5만 원대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도 5만 원대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욕심 많은 주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대표님, 종목은 휴림로봇이고요. 매수가가 1,22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휴림로봇 저희가 또 앞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가가 딱 1,220원 부근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딱 본전 부분이신데 네. 이게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혹은 이전에 매수를 하셨던 건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일단 전제는 로봇 관련 섹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 맞아요. 그런데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저는 웬만하면 증거금 100%짜리 종목은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산업이 좋고 아무리 섹터가 좋더라도 그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업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성장성은 확실해요. 특히나 가상 공간 안에서 동작을 포함하는 그런 네트워크 로봇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을 봅시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전망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휴림로봇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특히나 작년 2021년이었죠. 잠정치 실적을 보시면 좀 392억 정도의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좀 크게 키워진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봇 기업들 굉장히 적자 내고 있는 기업들 많아요. 기업 자체가, 섹터 자체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실적은 뒷받침이 돼 있는 종목들로 장기 투자를 하시고 로봇 섹터로 지금 단기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휴림로봇 충분히 좋죠. 매수가 자체가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매매할 수 있는 매수가, 아직까지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매수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은 필요합니다. 단기간으로는 이미 갭상승을 좀 크게 하기도 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도 오늘 갭을 좀 크게 띄웠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살짝 눌렸다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섹터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 돌면서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종목이고요. 뭔가 뭐 오늘 당장 매도를 해야 돼요. 내일 당장 매도를 해야 돼요. 하는 게 아니시라면 며칠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매수가가 크게 높지 않으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도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내지는 5일선이 꺾이지 않는지 지금은 약간 5일선 볼린저 밴드 상단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차트상 보시면 이렇게 얇은 빨간색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요. 분홍색 선이 5일선인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격이 갭이 좀 크게 벌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고려를 합시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5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니까요. 그때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이전에 긴 추세, 큰 추세에서의 저항대인 자, 이전에 1,400원대, 1,400원대 계속해서 저항받는 모습들 보여준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1,300~400원대에서 분할 매도로 단기 수익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보다는 좀 단기로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모모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스트이고요. 매수가가 64,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 내용을 좀 올려주셨는데 오늘 OR이 몇 주 생겼는데 현재 플러스네요. 이게 왜 플러스인지 그냥 두면 유상증자를 받는 건지 또 받으면 몇 주 받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맥스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추세 자체보다도 유상증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네. 같은데 제가 오늘 또 강의 시간 통해서 증자 같은 경우는 항상 공시가 뜰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 한 번에 좀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강의 내용 준비했기 때문에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맥스트 유상증자 물량이 이렇게 딱 계좌에 적혀 있으실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대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유상증자 유무 같은 경우는 맥스트의 이 추후 주가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맥스 같은 경우도 저점은 만들어주고 있죠. 이전에도 4만 원대 부근에서는 한 차례 바닥을 만드는 모습 차트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흐름을 보시더라도 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4만 원대에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최근에도 쭉 하락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4만 원대 부근에서는 바닥을 만들고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맥스가 일단 60선을 재차 돌파하면서 추세는 돌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봉상 흐름 보더라도 기준선까지는 열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을지 말지의 가장 중요한 판단 유무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트의 유상증자 가격이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맥스트의 공시를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금액대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그 유상증자 가격 때가 매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주봉상 기준선 부근까지는 6만 원대 후반이죠. 6만 7천 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또 유상증자를 받으실지 아닐지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맥스트 앞으로의 주가 전망 좀 분석 참고해 보셔서 판단해 보시고 또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렇게 이 시간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양시장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공시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증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노란톡방을 운영하면서도 그렇고요. 오늘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유상증자 공시가 떴을 때 이게 과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내지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갑자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좌에 OR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해를 해두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공시이기 때문에 오늘 좀 확실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과연 악재인가 호재인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조 원을 수혈한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라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유상증자의 개념을 잘 모른다라는 전제하에는 굉장히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투자금을 출자를 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 두 회사가 2조 원을 투입을 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를 위한 실탄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좋은 내용인가 안 좋은 내용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기사를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해석하실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시면 한 가지만 딱 있는 것도 아니죠. 가끔씩은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을 할 때도 있고요. 또 가끔씩은 악재로 작용을 할 때도 있고 유상증자를 봤을 때도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제3자 배정의 소액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는 말,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오늘도 질문을 주시기도 했는데 증자 규모 축소로 사업화 차질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유증 공시가 떴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ST큐브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등등등 이 한 가지 유상증자 내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다양한 주가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살펴보시면 일단 증자가 어떤 건지 개념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말 그대로 증가시킨다 자본을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이 자본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주식회사의 자산 같은 경우는 크게 자본과 부채로 나뉘게 되죠. 자, 이 자본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본금과 잉여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자본을 늘리는데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데 무상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업이 주식을 늘릴 거야 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식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남아있던 잉여금으로 한마디로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돈이 있어야지만 잉여금이 있어야지만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현금 흐름이 좀 충분히 좋은 기업에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무상증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잉여금이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걸 가지고 무상으로 주식수를 늘려서 주주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한 신주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다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내 돈을 추가로 투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잉여금이 주가
잉여금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행이 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네, 공짜로 주식을 더 받았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여겨지게 되고요. 특히나 1대1 무상증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1대1로 기존의 주식 대비해서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1대1로 무상증자를 행하기 때문에 더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무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금으로 주식수를 늘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상증자는 돈을 내고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어딘가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주식수를 늘리는 걸 의미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 표에 나타난 거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발행 대금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이 표에 표시가 돼 있는데 주주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이제 주식 발행 대금을 받아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자,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일단 유상증자는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대가를 어딘가로부터 이제 지불을 받아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신주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어딘가로부터 새로운 자금, 주식 발행 대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들에게 잉여금으로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신주를 만들어서 신주를 공짜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있던 원래 회사에 있었던 잉여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총 자본에는 변화가 없이 신주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일반 공모, 3자 배정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표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공시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존의 주주들에게 이 대금을 받아서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거고요.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주주 이외에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주 이외에도 제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고지라든지 회사 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는 거고요.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주와 제3자에서 수여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대중들에게 이제 공모를 받는 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상증자가 일반 공모로 행해졌다라는 거는 주주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제3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수여받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유상증자가 일반 공모로 행해지면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어느 정도 이 돈이 필요한 용도를 파악을 해서 신주를 발행하는데 자금을 대는 건데 용도가 중요하겠죠. 이 자금의 용도가 기업 인수나 시설에 투자를 하거나 연구 개발에 쓰인다라고 하면 이 돈이 분명히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운영자금, 빚을 갚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자금의 용도 자체가 약간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유상증자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거래은행에서 자금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 같은 경우는 자금의 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기업 인수, 시설 투자, 연구 개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는 거는 충분히 기업의 성장에 이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돈을 부여를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유상증자가 무작정 악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HFR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소식,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 이제는 그 이유를 보시면서 운영자금 목적이다, 반대로 HFR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외는 있을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종목 상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자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주가에서 받아들이는 이 민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신다면 공시 완벽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증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관심주도 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자에 대한 강의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아진엑스텍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초반에 살짝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로봇 관련한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아진엑스텍은 이 로봇 모션 제어 칩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이 올해부터 이 로봇 사업부를 격상하면서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아진엑스텍은 미국 관련 특허를 획득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로봇에 더불어서 메타버스 쪽으로 또 요즘 굉장히 핫하게 모멘텀을 받아갈 수 네.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진엑스텍은 스마트 팩토리용 XR 글라스 이 국산화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메타버스 구현에 필수적인 게 또 XR 이 기기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로봇과 메타버스 쪽에 관심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 모멘텀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섹터 쪽으로부터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범용 모션 기술 제어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62%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자, 화면 통해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보더라도 아진엑스텍 최근에 뭐 증시가 좋지 않을 때 약간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있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상승 추세 잘 타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일봉상 이전에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이 헤드앤숄더 구간이죠. 저항을 받던 헤드앤숄더 구간을 돌파하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5,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아래쪽 하단에 20선 12,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요. 제가 오늘 뭐 유상증자 강의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네. 아진엑스텍 또 유상증자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랑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말씀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아진엑스텍이었습니다. 이제 모션 제어 칩이나 XR 기기 쪽 사업을 영위하면서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두 가지 모멘텀 모두 가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2020년부터 장기 이평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15,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략주까지 오늘 내용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조금 불이 달라진 상황인데요. 조금씩 갈수록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사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맥이 무려 42%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옥수수와 대두도 20%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관련주들에게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료는 벌써 상한가에 안착한 뒤에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일사료나 선진, 미래생명자원까지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싸이월드 관련주입니다. 사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섹터이긴 한데요. 이제 곧 4월 2일에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이제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두각이 보여집니다. NHN복스가 1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함께 살펴보시죠.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우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하면서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공테크가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안철수 대표도 차기 정부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면서 특히 안랩이 12%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엔터 콘텐츠 기업들의 합종 연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CJ ENM이 KT의 콘텐츠 기업인 스튜디오 지니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CJ ENM 현재 4.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